계엄령이 선포된 당일 상황을 가지고 어제도요, 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그 계엄 선포된 날 밤 상황이 또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일단 그와 관련해서 당시 그날 밤에 국민의힘의 모습 영상으로 남은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당시에 이 단체 대화방에서 오갔던 얘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계엄이 선포됐잖아요. 당시에 이제 의원들이 국회를 모여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지금까지 논란되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로 모였다라고 지금 알려지잖아요. 그럼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고 어떤 말들이 왔을까? 이게 궁금해지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12월 3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후 그다음에 해제한 가요까지 한 2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많은 글들이 올라왔다 그럽니다. 이 단체 대화방에. 그런데요. 보세요. 여기 밑에 우선 보면은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의원들 직결 장소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의총 장소가 어딥니까? 의총 열하는데 예결위원장 국회에 있는 예결위원장 아닌가요? 막 이런 질문들과 설명이 나갔는데 처음에 보시면요. 의원총회를 열기 위해서 의원들이 모이는 장소가 처음에는 국회라고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당사로 오세요. 당사로. 그러다가 다시 국회. 그것도 예결위장으로 오세요. 그러다가 다시 당사 3층으로 오세요. 계속 바뀌어서 장소 공지 문자만 8번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회 당사 다시 국회 당사 계속 왔다 갔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오락가락 또는 우왕좌왕인 거죠. 최수영 변호사. 네. 이건 무슨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내대표로서 그렇게 이제 그 당에 말하자면 그 의원들에게 혼선을 빚게 했다 이제 이 문제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우리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본회의장까지 도보로 10분입니다. 한 10분이면 이동해요. 빨리 뛰면 더 짧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뛰면은 제 경험칙상 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사로 모이라 그랬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 그때까지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안 쓴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한 판단이 이해가 조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윤 대통령이 사전에 원내대표에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저는 고지를 했었어야 했다고 봐요. 상의를 하거나. 근데 지금 몰랐던 거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알았더라면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대응하든지 뭘 했을 텐데 지금 저렇게 계속 바뀌었다는 거는 의원들에게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다기보다는 추경호 원내대표 자체가 이게 판단이 안 섰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시 그 의원방에 한 2시간 정도 왔던 그 대화 내용들을 그 글들을 네. 보면은 장소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또 상황이 국회가 지금 막혔어요. 그렇죠. 뭐 경찰이 막고 있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다가 여기에 종지부를 찍은 게 한동훈 대표가 무조건 본회의장으로 와라. 이건 당대표 대표가 지시다. 모이라고 지시했다. 했다. 예. 대표 명령이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명령 따를 필요 없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모인 숫자가 이제 18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 국힘이 사실 당사가 1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또 맘만 먹었으면 50-60명이 우르르 몰려가면은 또 누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에라도 발빠르게 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TV로나 이런 상황들을 다 봤을 텐데 거기도 이제 밤에 보도 채널들 같은 거 다 틀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봤을 텐데 왜 이동하지 않았을까? 저는 거꾸로 이 당사에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본회의장이 열리고 있는 시각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당사에 모여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지 사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안 쓰고 최소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 하기가 좀 어려웠을 건데 보는데 그나마 이제 한 대표가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18명이 그 시간에 본회의장에 갈 수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의 사후적인 논쟁은 아마 요게 탄핵 국면에 좀 정리가 되면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원석 전은 저 모습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전체 대화방에서 오고 간 대화를 다 봤는데 예. 우선 첫 번째로 놀란 점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단체 그 소통방에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있었을 텐데 한마디라도 말을 얹은 의원은 한 2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 비상한 계엄 상황에서 그냥 그걸 지켜보고만 있었다? 예. 눈치를 본 건가? 이런 생각이 처음 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무슨 원내대표 탓을 하거나 뭐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오락가락했다 이게 누구한테 핑계될 문제가 아니고 예.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제 헌법상의 요건이 안 되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가 그거를 본회의를 열어서 해지할 수 있다는 건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국회를 향해서 국회의원이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의총을 열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상황에서 무슨 의총입니까? 의총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다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판단이 안 서서 이 오락가락 한 점도 있지만 누군가의 판단을 기다린 게 아닌가 혹은 그걸 체크한 게 아닌가 이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예. 그 소통방에서 나타나고 계속 의원들이 이게 메시지 혼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하는데 공지 이외에는 그 어떤 입장을 밝히지를 않아요.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때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 그래서 아마 다른 데하고 연락을 주고받느라고 제가 보기엔 정신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보고 어찌됐든 간에 앞서 최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그 긴박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은 담을 넘어가고 그리고 자당의 18명의 의원들은 당대표의 그런 명을 받아서 예. 본회의장에 진입해가지고 어쨌든 본회의를 기다리는 상황에 상당수의 의원들은 당사에 남아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판단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이 정치적 평가 혹은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그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누구 핑계를 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헌법기관으로서 과연 헌법소의 책무를 다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봐야 될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라고 봅니다. 어제 오후에 이런 내용들이 그 대화방에서 오갔던 내용들이 이제 알려졌죠. 내용이.